예, 제 뭐 이제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이게. 네. 예, 금방 그러니까 깨어있는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것을 연습하시라고 하시는데,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차를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또 TV라든지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깨어있음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사람들 운전만 안 하잖아요.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면서 막 집안일도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생각하고 자기 취미도 생각을 하고 또는 친구하고 싸웠던 거 생각을 하고 말 안 듣는 아들 생각도 나고 이러잖아요.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운전하는 데는 해서 주의력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안 보이죠, 사실 이게. 이제 그러다 사고도 많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딴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날 때는 다시 운전하는데 딱 돌아서 이제 그 미세한 운전의 감각을 느끼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전방에 어떤 위험 요소가 없나 이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보통 TV를 보거나 이럴 때도 사실 그건 좀 힘들어요. TV 보는 경우에는 TV 보다 보면 약간 이제 그게 이제 동화가 돼가지고 보면은 좀 힘든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도 이제 TV 보는 그 자체에만 몰입하도록 하면 좋긴 좋죠. 근데 보통 이제 너무 이제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은 TV가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경우에 이런저런 상상도 하면서 이렇게 봐야지 사실 TV의 어떤 그게 재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깨어있으면 사실 이제 좀 스토리 몰입이 안 되는 건 있죠. TV 보는 건 조금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런 깨어있음을 연습하는데 상당히 좋은 환경이죠. 예. 아까 현재 이 순간에 이제 있으라고 알아차리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TV를 본다 아니면 수영을 한다 그럴 때마다 몰입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은 좀 단순 반복적이고 좀 생각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때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때가 많죠. 이제 생각을 통해서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도 많은데 이제 그렇더라도 보면 이게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생각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생각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온갖 그냥 필요한 정도의 어떤 생각들, 내가 사실 뭔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스스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조합을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 이상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다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은 전혀 쓸데없이 추가적으로 걱정을 하는 게 많은 거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된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이 제일 대부분 경우에 정확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직업적 결정이라든 개인적 결정을 할 때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좀
망설여질 때가 많잖아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럴 때는 논리적으로 막 끼워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그러면서 사실 미스를 하는 경우, 뭐 많은 경우도 이제 미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정보랄까? 이런 걸 다 수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명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마음을 싹 비워버리면 좋아요. 비워버리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본인이 직관적인 결론이 탁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사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결정이 가장 정확도가 높아요. 단순히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결정은 이게 좀 뭔가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경우가 많죠.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하루 중에서 좀 더 효과적인 시간이라든가 하루에 뭐 횟수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지. 본인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시간대가 좋겠죠. 여유가 있는 시간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정해놓으면 좀 좋긴 좋죠. 왜냐면 사람이 이게 시간 날 때마다 한다 이러잖아요. 그럼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그래도 좀 하게 돼요. 그건 좀 본인 이제 좀 일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정해놓으면 조금 조용한 시간대가 좋죠. 그리고 뭐 횟수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 좀 여러 번 하면 좋겠죠. 좋을 거고 시간이 없는 거는 뭐 그래 그 시간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좀 뭐 본인이 좀 편하고 조용한 시간대를 좀 정해서 뭐 자세를 한다면 그렇게 잠깐이라도 해보면 좋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마음의 생각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좀 즐거움이랄까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이 고요함의 어떤 맛이랄까 조금이나마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이게 좀 맛을 좀 알게 되면은 이게 좀 즐거움을 알게 되거든요. 즐거움을 알게 되면 점점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게 내 삶에서 아주 즐거운 일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또 시간도 늘어나게 되죠. 이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잖아요. 이러면 취미 같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잖아요. 즐겁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만화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만화책을 너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어릴 때.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만화방만 가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책을 보는데 그 만화책 그 만화방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만화책이 꽂힌 책장을 보는 순간 환희심에 차서 한 100권 이렇게 쫙 쌓아놓고 이제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뭐 대여섯 시간, 7시간, 8시간, 어떨 때 10시간까지 막 하는데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 만화를 보는 게 너무 이제 즐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행복하고. 이게 우리 명상을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명상도 이 맛을 알고 즐거움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즐겁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을 내게 돼요. 근데 이제 좀 힘든 일들, 귀찮은 일들, 자기가 싫어하는 일들은 이게 결국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옷이 있잖아요. 옷이 있는데 왠지 돈은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왠지 좀 불편하고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옷들 있잖아요.
그 몸에도 조금 불편한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안 입게 되잖아요. 이제 어디 옷장 저 구석에 박혀서 뭐 1년을 지나도 한 번도 안 입게 되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입어보니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는 것도 내 삶에서 뭔가 불편한, 나에게 맞지 않는 이런 어떤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상이 아주 즐겁게 되도록 이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담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안 좋죠. 아주 그냥 재미있는 일과로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명상을 시작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이거 명상, 우리 사람도 관계를 하잖아요. 불편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보면은 한두 번 만나도 계속적으로 못 만나잖아요. 만나도 빨리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 정말 만나면 즐겁고 마음이 통한 친구는 1시간 있으면 너무 1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2시간이 더 짧은 것 같잖아요. 3시간이 더 짧은 것 같고 그래서 며칠을 같이 있고 싶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그 친구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그런 거죠. 명상도 이게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좋아지면은 자꾸 그런 쪽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다양한 시도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잘하게 되죠.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명상하면 새벽 기운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밤에 자기 전에 하려니까 졸려서 시간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또 다른 해석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니죠. 그렇죠.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는 마지막 마무리를 명상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진짜 잠자기 전에 이런 마무리를 명상을 하는 사람 70명 중에 정말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른할 때 있잖아요. 나른할 때 명상을 하면 정신이 다시 깨어나요. 충전되고. 새벽에 명상을 하잖아요. 그 새벽이 얼마나 고요해요. 고요하고 편하고 여기도 보면 새벽이 진짜 좋거든요. 새벽에 저희가 명상을 하는데 그 새벽 시간대 이 진짜 영역을 정말 명상으로 깨운다. 진짜 이제 정신적으로 그런 어떤 이제 고양된 어떤 그런 마음 상태로 이 새벽을 깨운다.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좋게 보면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어렵게 보면은 다 어려운 거죠. 새벽도 좋고 잠자기는 좋고 나갈 때도 좋고 피곤할 때는 있잖아요. 피곤할 때는 명상을 잠깐 하면 피로가 다 풀려요. 피로가 다 풀리고 몸도 마음도 충전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바쁜 분들 있잖아요. 바쁜 분들은 한가한 분들은 뭐 쉴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되게 바쁜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 있는 분들은 명상을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랄까 정신적, 육체적 그런 프레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줘야지 이게 결국은 자기 몸과 마음 이상이 안 생겨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로 되게 바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같으면 특히나 하루에 20분이나 30분이라도 일하는 도중에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면은 굉장히 그동안 쌓였던, 하루 종일 쌓였던 그런 스트레스랄까?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확 풀려요. 왜냐하면 명상이 이게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을 하는 도중에 일종의 이제 진짜 완전히 이제 그 자기 몸과 마음이 휴식되고 충전될 수 있는 시간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바쁠수록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일수록 그런 명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좀 서양 같은 경우에 되게 명상 열풍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특히나 되게 바쁜 전문 직업인들이 이런 어떤 명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심하대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보니까 본인의 몸과 마음이 견디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명상을 통해서 이제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휴식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유수한 기업의 어떤 CEO들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명상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이제 업무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제 그냥 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들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서양의 어떤 대학 병원들 같은 경우에 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쪽 대학 병원에서는 불교 명상의 어떤 기법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과 마음이 어떤 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런 명상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발하게 요즘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수강료를 받으면서. 근데 그런 걸 또 요즘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좀 수입을 해요, 요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오히려 이제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더 필요한 그런 어떤 것들이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그 다른 어떤 명상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 윗바사나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접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리고 대념 착용 그런 것도 좀 읽어보고 이랬는데 어떤 이 명상을 할 때 보면 아주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대상을 신수신법이라 해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런데 뭐랄까 한데 이게 적용을 현실적으로 해보면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고 밥 먹을 때도 하나하나 마음의 탐욕이 일어나는 것도 봐야 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세세하고 복잡한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히려 뭐 수행 자체를 그런 쪽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걸 많이 좀 경험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이 제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 어떤 뛰어오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뭡니까 좀 편안하게 일상생활에서 거기서 행복이 느껴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렇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이죠. 사실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수행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식의 관점하고 좀 방향을 좀 달리합니다, 이게. 오히려 사실 이제 명상을 해서 제대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적용시키기 시작하면은 사실 어떻게 하면 진짜 마음을 쉬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명상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관점에서는 명상의 고수가 됐다면은 진짜 마음을 쉬는 방법의 고수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어떤 뭐 생각이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된다. 내 몸에서 뭔가 고통이 생겼다면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인데 이러면서 계속 그 생각이랄까 느낌들이 계속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 다운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서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명상을 제대로 배우면 뭐냐면은 다른 걸 다 놓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생각이라든 어떤 감정이라든 느낌이라든 이거는 뭐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바람이 흘러가듯 구름이 하늘에서 흘러가듯 나하고는 관계없는 인과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연현상처럼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마음이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러면은 나는 편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부는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편안하게 이 안에 있는데 저 하늘에서 구름이 흘러간다? 구름이 흘러가는 거지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흘러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순간에서 휴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오해하기 쉬운 게 이 순간을 무슨 군인이 그 이제 GOP에서 이제 북한군을 다 이제 넘어오지 않나 안 넘어오냐 이렇게 경계를 쓰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잖아요. 이게 앞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렇게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사실 명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그동안은 계속 막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이 생각이라면 여기 따라갔다가 저 생각이 따라가면 저 생각이라면 저 생각이 따라갔다가 이런 느낌이 나면 여기 따라갔다가 계속 사방팔방으로 막 마음이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사방팔방으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의 순간을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휴식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현재의 순간은 뭐냐면은 내가 사실은 제대로 하면은 현재의 순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현재의 순간은 저절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서 막 뛰어다닌다. 100m를 한 11초, 그 정도는 안 되니까 15초부터 그냥 뛴다. 뛰면은 지금 밖에서 살짝 바람 불거든요, 항상. 근데 그렇게 100m를 그 정도 속도로 뛰면은 밖에서 미세한 바람이 부는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빨리 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요 밖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벤치에 딱 앉아 있잖아요.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은 바람이 살짝 불면은 살짝 부는 걸 알잖아요. 내가 그걸 느끼려고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바람이 좀 더 세게 불면 세게 부는지 안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세게 부는 걸 억지로 알려고 해서 느낀 게 아니라 내가 벤치에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고 미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지를 하는 거죠. 현재의 순간이 뭔가 또 본질적으로는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순간에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쉬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미세하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조금 안 되죠, 이제. 처음엔 자꾸 따라가게 되죠. 그렇지만 점점 명상에 익숙해지면서 멈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쉬면서 멈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좀 많이 들죠.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어깨 힘이 쫙 들어가잖아요. 어깨 힘이 쫙 들어가서 막 이게 뭐 그 시트도 앞에 탁 부셔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한 30분만 운전하다 보면 어깨가 막 빠질까 봐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운전에 베테랑이 되면은 쫙 어깨 힘을 쫙
그리고 이제 시트를 뒤로 쫙 제껴가지고 막 한 손으로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힘이 훨씬 안 들죠. 한두 시간 운전을 해도. 사실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명상도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그 좀 움직이면서 따라가지만은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진짜 뭐 진짜 그 아주 편한 안락의자에 기대서 쉬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쉬고 있지만 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거죠. 내가 알아차리기 싫어도. 알아차려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가만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 가만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마음은 그렇게 있으면은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모이게 돼요. 모이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마음에서 거기서 그 모인 에너지 속에서 마음에서 즐거움이 샘솟게 돼 있어요. 이게 즐거움이 샘솟고 그게 바로 행복이죠. 이제 명상을 통한 그런 식의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무슨 군인이 적군을 경계하듯이 계속 긴장하고 있는 이런 식의 관점은 사실 불교 명상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뭐 달마대 유명한 성가에 유명한 달마대사가 아시죠? 달마대사 이제 눈이 막 이래서 이제 뭐 소나를 많이 그려놨잖아요. 수맥도 잘안 된다고 주로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달마대사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선종의 중국의 초조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심법문을 해줘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유명한 일화인데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이런 법문을 해주세요. 사실 그런 거하고 어느 정도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죠. 결국은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은 온갖 때 이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가 이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훈련되다 보면은 그런 훈련된 마음과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통찰, 지혜가 생기면서 마음을 어디 가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죠. 네. 질문 더 없으세요? 그럼 오늘 저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제 사홍선하고 이번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시간이 나신 분들은 뭐 차나 커피를 한 잔 좀 밑에서 금방에서 하시고 가셔도 되거든요. 시간 남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홍선 하면서 이제 이번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